제가 준비한 2위입니다.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야당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 놓고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. 어제 공수처장은 위법은 아니지만 범위가 너무 넓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겠다 이런 말을 반복했는데요.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.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,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,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, 검찰이 5회.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,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. 330만 건 처리하면서 통신조회를 282만 건 했어요. 왜 그 사건 처리는 쏙 빼고 통신조회 282만 건 한 것만 이야기합니까?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어제 저희도 짚어봤던 얘기 핵심 요약 중에 김진욱 처장은 아니 왜 경찰, 검찰도 다 통신 조회하는데 공수처만 갖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또 다시 의혹 제기를 하는 건 구자영 처장. 네. 아니 수사 건수와 통신 조회 건수를 보면 공수처는 한 것도 없이 통신 조회 이렇게 많이 했냐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통계를 그 얘기를 할 때 절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같은 조건인가를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검찰이 뭐 이 통신 조회를 많이 했죠. 280만 건을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, 그런데 문제는 수사 건수가 통신 조회 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. 332만 건을 수사하는데 282만 건을 수사했으니까 한 건 수사할 때마다 한 건 이하의 통신 조회를 했다라는 이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. 그에 반해서 이 공수처가 이 통신 조회를 한 건수는 수사는 24건밖에 안 됐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35건이니까 평균 10건, 10건까지는 아니지만 8건 가까이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다.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검찰보다 8배 가까이 통신 조회를 한 거 아니냐. 왜 이렇게 과잉 통신 조회를 했느냐. 근데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운 이 수치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. 장 변호사님, 어제 여권에서 반박을 할 때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이거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건당 수치를 봤을 때는 좀 여권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. 네,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여당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떤 팩트 때문에 그래요. 왜냐하면 이제 통신자료 조회라는 것 자체가 그 공수처만의 어떤 뭐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수사기관들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해오던 수사 관행이고 수사 기법이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얘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검찰에서는 또는 수사기관에서 282만 건이나 저렇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물론 지금 그게 지금 뭐 사건 한 건당 1회에 못 미친다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그런 수사를 해야만 하는 그 사건이 또 어떻게 보면 좀 한정돼 있을 수는 있거든요. 모든 사건에서 통신자료 조회가 필요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 특수부가 맡았던 그동안의 사건들이 그런 통신자료 조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부가 하던 일들을 떼어놓고 했다고 볼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신자료 조회가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금 유용한 수사 기법으로도 사용됐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비교를 해야지 그냥 뭐 건수만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됐고 다만 이제 수사기관이 저걸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수사 기법이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논란은 당연히 차치하고 그건 당연히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에도 지금 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겠지만 지금 이걸 가지고 정치 공방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? 장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도 통신조회를 많이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어떤 특정 사건에 몰렸을 테고 근데 공수처는 아무래도 통신조회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? 알겠습니다. 또 하나 남은 의혹이 있습니다. 바로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가족을 공수처가 왜 조회했냐는 걸 텐데요. 김진우 처장 어제 해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럼 기자의 가족은 그 가족이 피의자하고 통화를 했습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그 한 단계 건너가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? 수사 중인 사안이라 기자의 가족까지 했어요. 기자와 가족은요.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공수처법 보시면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범인 경우에도 민간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공수처는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가족,
주변인이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.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거를 어떤 공수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그 기자의 보복적인 성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옛날에 한 전직 대통령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이 공수처가 생긴 목적이 뭐냐면 검찰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수사, 반인권적인 수사, 그다음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, 자 이런 목적으로 공수처가 생겼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됩니까? 인권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수사, 어떤 정치적 중립과 함께 어떤 이 부패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는데 왜 저희는 못해요? 경찰의 좀 이 수사 노하우를 좀 검찰의 노하우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. 그러면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? 검찰이 그냥 하면 될 거를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유를 알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법률적 오류가 뭐냐면 지금 기자들을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자, 정보 누설은요. 누설한 사람이 범인이고 이 누설받은 기자는 전혀 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예. 죄가 안 됩니다.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, 공범이 아니란 이야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가 예. 자신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자한테 줬을 때 그 기사를 들은 기자는 전혀 범죄 혐의가 되지 않습니다. 누설한 공무원이 죄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공범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있는 기자와 그다음에 그 기자의 가족들이 왜 공범입니까?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 기사를 취재를 해서 쓴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기자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합법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합법이란 것도 어떤 범위 내에 사느냐. 즉 이게 과잉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바로 검찰의 임무거든요. 예.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거는 헌법 정신 위반이고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이 과잉 금지의 원칙, 영장주의 원칙이 다 이제 헌법적 규칙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처장은 왜 검찰도 하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? 우리 숫자 이거밖에 안 된다. 검찰은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냐? 3천여 명의 검사가 전국의 50여 개 지청과 검찰청에서 한 그 수사와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?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흘러나갔는데요. 네. 한민수 수석님, 그 여권 내부에서 여권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이런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. 이상민 의원 지적도 뭐 전 일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일단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도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뭐 지방 가서 통신 사찰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뭐 공수처장도 얘기했지만 적법한 영장을 받았고 적법하게 법적으로는 처리가 된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282만 건을 통신조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게시통신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또 다른 내로남불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이게 고발 사주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우리 국회의원들과 이렇게만 했냐고 했는데 보니까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? 그 제보자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미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했다고 또 공수처장이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예. 수사상에서 이루어진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. 저건 통신조회가 맞고 사찰이 하는 건 맞는데요. 근데 뭐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이 기자의 모친까지 조회한 부분이랄지 이런 기자들을 여기 공범이라고 보는 거랄지 제가 볼 때 이번 공수처가 통신조회라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었겠다.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책을 찾는다면은 여야 모두 이 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자기들이 처한 유치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. 그래서 예. 이번 일을 계기로도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좀 같이 좀 도모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일단 야권에서는요,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. 화면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지금 단톡방에 있는 사람 그 중에 누가 범죄와 관련돼 있는 조금의 흔적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. 김웅, 정점식을 제외하고 고발 사주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추출된 게 있어요? 그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유념하고요. 말씀하신 취지대로 법의 취지는 이용자와 연관성이 있더라도 적정한 범위 내로 기본권 해석을 침해를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.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그렇게 저희도 그 부분을 되돌아보고요. 사퇴하는 게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. 김진욱은요.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꽁무니 빼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. 국민의힘 총공세입니다. 근데 새로운 소식 하나만 짚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. 구장처장. 네.
어제 저희가 아사히 신문의 한 기자도 통신조회를 당했다 얘기를 했는데 네. 도쿄 신문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해명을 요구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이 통신 조회를 한 범위가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나타난 건데요. 그러니까 국내 그 언론사 이 기자나 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 통신 조회의 대상이 됐구나. 이것이 좀 드러난 겁니다.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요구를 하니까 공수처에서는 이 피의자와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통신 조회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지금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과 접촉했을 개연성이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의 통신 조회를 한 거 아니냐, 이제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통신 조회 자체는 뭐 수사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예. 이 범위가 어느 정도 좀 특정이 돼서 이 핀셋 통신 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필요하면 계속 이 한 달이 건너서 이 광범위하게 지금 무분별하게 통신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,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짧게 하나 더요, 구체장. 그러니까 뭐 핀셋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네. 아사히 신문 기자나 도쿄 신문 기자, 물론 뭐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통신 조회를 하더라도 저 부분이 뭐 국제적 문제로 가진 않겠죠. 뭐 그 좀 걱정도 있어서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 조회 자체만으로는 뭐 그 국제적인 어떤 외교 문제나 이렇게 확대되진 않겠지만 그것이 실제 이 사건과 상관없는 이 통신 조회라는 것이 만약에라도 나중에 입증이 된다라면 이건 무분별한 통신 조회,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 통신사와 언론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야당은 내년 첫 1호 과제가 공수처 해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. 내년까지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.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.